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폭염 속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 60대가 숨졌습니다. 여름철에는 야생 진드기 활동이 더 활발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감염군이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이 난 메타프로방스 개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푹푹 찌는 무더위에 물을 쓸 수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광주의 한 아파트 저수조에 물이 차면서 660세대의 물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물을 빼내기 바쁘고 아파트 관계자들은 추가 배수펌프 설치에 정신이 없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 물이 넘치기 시작한 건 새벽 4시쯤입니다. 각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이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면 다 불편하죠. 뭐 화장실도 못하지, 세면도 못하고 있지. 당장 지금 현재 이빨도 못 닦고 있잖아요. 세수도 못하고 지금. 이 때문에 각 세대에 물 공급이 끊겼고 소방펌프 등 배수펌프 8개가 동원돼 하루 종일 물 빼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단수에 660세대의 주민들은 폭염 속에 씻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소화전물을 떠 식수로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찌는 듯한 무더위에 쉽지 않고 힘듭니다. 깜짝 놀랐죠. 아침도 굶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지금 이제 식수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라면이라도 이제 끓여 먹으려고. 저수조에서 물이 넘친 원인은 배수 작업이 끝난 뒤 정밀 조사를 통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전 진행된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나 정화조의 물을 통제하는 센서 고장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아날로그하다 델타를 신호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호상에 오른지 이쪽에 오른지는 이제 나중에 지금 경기실 저걸 쌓아봐야 기기실을 뿜어내야만이 원인이 나오지. 열흘 넘게 계속되는 폭염특보 속 단수에 아파트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폭염 속에서 가장 힘든 직종 중 하나가 비좁은 경비실에서 장시간 버텨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지자체 지원과 아파트 주민들의 협조로 전체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순천 신도심의 아파트 경비원 현도영 씨. 찜통 더위가 절정인 한낮이지만 단지 내 순찰과 옥상 청소 등 처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경비실 내부가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해지면서 여름철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요즘은 움직이면 땀 아니니까. 근데 경비실에 들어오면 에어컨이 틀어보면 아주 기분이 좋고 금방 시원해지고. 올여름 에어컨이 설치된 아파트 경비실은 이곳 아파트 단지만 3군데, 순천 지역 전체적으로는 100군데에 이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주목하던 시 당국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우선 과제로 착수한 건 지난해 말. 전체적인 실태 조사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안에가 거의 비닐하우스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9도, 40도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파트 주민들도 적극 돕고 나섰습니다. 전기료 등 관리비 부담에 흔쾌히 동의한 건 물론 일부 단지에서는 상당액의 비용을 보태 효율이 더 좋은 냉방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합니다만은 그 통지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 측면도 있고요. 경비실의 에어컨이 근로복지의 사각지대를 걷어내고 아파트 단지마다 상생의 훈훈함을 안겨주는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위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 지역에 따라 강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어서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목포를 제외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열흘 넘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10도로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겠습니다. 나주와 화순 33도 등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대비한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5.1도, 영광 23.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광주와 전남의 이해가 서로 다른 사안이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대해 지역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광주 시민들, 특히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환호하는 반면 전남의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민들은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한전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 공약으로 100대 과제에 선정되기는 했지만 입지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 각 지역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00대 과제에 포함된 광주 전남 사업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락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고 나라를 나라답게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계호 의원은 무안공항의 현안과 연계해 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KTX 경유 문제, 무안공항의 합창 문제도 그 공항과 민간공항과 군공항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를 할 때 동시에 추진되고 검토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공대 입지와 관련해서는 광주 전남 상생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논리, 지역의 이기주의보다는 광주 전남이 함께 고민하고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해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 그래서 한편 광주 대구 간 고속철 건설처럼 100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역 공약으로 추진은 하겠지만 경제성과 여론 등을 살펴야 한다며 단서를 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군공항 이전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는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군공항 신속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군공항 이전 특위는 어제 대구를 찾아 대구시의회와 함께 군공항 이전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던 대구는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는 아직 이전 대상 후보지를 상대로 한 설명회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중이던 대형 무인 항공기가 농촌 마을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날벼락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인 항공기 날개가 찢긴 채 지붕에 걸려 도로에 늘어져 있습니다. 날개 길이만 22m인 대형 무인 항공기가 전남 장흥군의 한 마을로 추락한 건 어제 오전 7시 40분쯤. 무인기는 노인 쉼터의 지붕을 충돌한 뒤 주택 앞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타보는 것처럼 부딪힌 소리 나죠. 그 비행하는 그 까만 마스크에 생긴 것이 계속 살아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무인기가 지붕을 덮친 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쉼터로 당시에는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추락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추락한 무인기는 최고 24시간까지 태양열로 비행할 수 있는 140kg급 장기체공 무인 항공기. 앞서 오전 7시쯤 국방과학연구소가 고흥 항공센터에서 시험비행으로 이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시간가량 바다 위를 비행하려고 계획했다 40여 분 만에 바닷가 인근 마을로 추락한 겁니다. 고흥에서 장 사이에 바다에서 시험하는 걸 안 해요? 그다지 이상이 없었는데 돌풍으로 인해서 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연녀의 5살 자녀를 상습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과 이를 방치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법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친모 35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최 씨의 5살 아들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친구를 태워 폭행한 10대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중고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납치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한 결과 17살 A군이 도난 차량이 태워져 10대 4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납치는 아니지만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18살 B군 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화순군 동복면의 한 하천 옆 농로에서 78살 황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황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하천 옆에 경운기를 데려다 운전 미숙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사망자가 벌써 10명이 넘는데요. 진드기 매개 감염 환자 발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드기가 더위에 더 활동이 활발해지고 여름철 야외 활동에는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주민 65살 박모 씨가 발열과 근육통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 8일 만인 지난 25일 숨졌습니다. 검사 결과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반응. 집에 딸린 텃밭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밀 있다고 이거 텃밭만 나갔지 다른 고추도 있고 깨도 있고.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는 국내 첫 사례가 보고된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4.5배가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70명이 발생해 사망도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 면역력이 약한 감염자의 치사율이 높고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지만 무더위에도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 여름철 감염이 많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또 여름철 그리고 가을철까지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특히 더 주의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인 만큼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피부 노출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담양군이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이 난 메타프로방스 개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메타프로방스의 유원지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8월 초 사업자를 재지정한 뒤 9월 말이나 10월 중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이번 사업은 불법이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또다시 양측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이 같은 메타프로방스 사태가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시민협 주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어등산 사업이 담양군이 패소한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회 요즘 광주광역시청 소속 운동선수들이 높은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구경 선수는 육상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양궁 단체팀도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김흥식 광주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구경 선수가 육상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몇 년 만에 신기록이고 또 김구경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약 30년 정도 올해 묵은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10초 34의 기록을 10초 31로 10년도에 땡겼고요.
2015년에 다시 이 기록을 10초 16까지 올렸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두 번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10초 07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세계 육상 선수권대 기준 기록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록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구영 선수는 근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이고, 특히 지면을 차고 나오는 각근력이 아주 특별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김구경 선수가 지금 매회 기록을 경신하면서 거의 국내선 라이벌이 없이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런던 대회에서는 마의 9초대 벽을 좀 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한다고 한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김구경의 상대는 없죠. 그러나 이제 세계에는 9초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런 훌륭한 선수들하고 같이 경쟁을 함으로써 오히려 개인 기록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런던 대회에서는 멀리뛰기 1인자 김덕현 선수와 그리고 여자 100m 허들의 정예림 선수도 출전을 하는데요. 이 선수들 각오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김덕현 선수는 내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 선수 역시 이렇게 파워를 가지고 순발력을 가지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세계적인 기록에 미흡하지만 이미 세계 선수권대를 2번이나 뛰었던 선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런던의 여러 가지 그 기후 조건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밸런스가 잘만 맞아준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예림 선수도 마찬가지로 중간 스피드라든지 허들링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선수가 부드러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 역시 아시아에서는 상대가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훌륭한 선수여서 네. 역시 세계의 좋은 기록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광주시청의 양궁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참 잘해왔고, 또 이번 전국대회에서도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면서요. 예. 광주시청의 양궁은 한국 양궁의 대표이고 세계 양궁의 그렇죠. 대표죠.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데, 지금 거의 신기록의 한 20점 정도를 이번 우리 국제 양궁장에서 세웠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단체전 결승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수들은 아주 특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기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시 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육회 차원의 지원이나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끝내고 광주시 체육회 국가지원 사업으로서 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이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역학적으로 안정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경기 훈련 방법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좋은 트레이닝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육구 빗맞은 타구 유격 쪽으로 합니다. 유격 잡아서 1루에 높았어요. 1루에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빠지면서 로맥 선수는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민 어려운 타구 아니었잖아요. 초구부터 때려봅니다. 이번에 좌주가 깊숙합니다. 좌주가 뻗어가는 타구 안타입니다. 원바운드 패스 때리는 장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1대2 동점을 만드는 최원준 선수의 1타점 역시 2루타. 날카로운 타구 빼옵니다. 3루를 꿰뚫었습니다. 2루자 3루 받고 홈으로 역전탑니다. 김주찬 오늘도 2루타를 터뜨립니다. 2루타가 터지면서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기아타이거 변화고 강타하면서 가운데 쪽에서 안타입니다. 다시 한 점 추가. 점수는 3대1. 이번에 타구는 이대 쪽으로 글러브로 일단 막아냈습니다만 1루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높은 공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견수 뒤로 이동합니다. 그 타구 나옵니다. 쭉 뻗어갑니다. 탑장을 넘겼습니다. 솔로 홈런. 왼쪽으로 합니다. 왼쪽에 그 타구입니다. 좌측으로 넘어갑니다. 야,
첫 타점은 최호가 직접 홈런으로 만들어냅니다. 스타네요. 이 첫 타점을 홈런으로 만듭니다. 남겼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크게 날아가는 타구. 김주찬은 넘겼습니다. 3런 홈런. 스윙. 경기 마무리하는 양현종 투수입니다. 점수는 9대1. 기아는 3연승. 그리고 SK는 7연패에 빠졌습니다. 광주에서 병을 거치고 희망을 찾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광주 진료소를 찾은 청년 봉사단은 자랑스러운 광주 정신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2달에 한 번, 광주에서 온 의료진이 캄보디아 현지에 희망의 인수를 펼치는 날. 엑스레이와 위내시경 진찰 등의 첨단 장비가 투입되고 전문 의료진이 검진에 나서자 진료소 안팎은 현지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이번 의료봉사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방학을 맞아 짬을 낸 20여 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단의 이름으로 함께 했는데요. 진찰 보조나 병원 청소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또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그림을 그리거나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추억도 만듭니다. 어린 사촌들이 있지만 그 사촌들하고도 잘 놀아주지 않고 맨날 핸드폰만 왔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멀리 캄보디아로 와서 또 애들 보니까 그래도 놀아주게 되고. 밋밋한 동네 담벼락은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3시간 만에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채워지고 광주 시민들이 마음으로 모은 후원 물품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라고 해야 할까? 자랑스러워요. 광주 진료소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국경을 넘어 사랑의 인수를 전하고 있는 광주 진료소가 살아있는 광주 정신의 배움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김호철 법무부 실장이 광주 고검장에, 양부남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광주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김호철 신임 광주 고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에 파견돼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전남 담양 출신인 양부남 신임 광주지검장은 전남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김양균 헌법재판관에 이어 전남대 출신으로 2번째로 검사장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청장은 취임식에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원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광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이천 세무서장과 서울청 국제조사 1과장, 국세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5.18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부마 항쟁이라든지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정당화를 위한 주인 찾기 캠페인을 위해 호남을 찾은 이 대표는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서는 시도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까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의 대화, 당원 가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